11장 밈 새로운 자기복제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에 관한 특이성은 대개 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말로 요약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이면서도 어떤 형태의 진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전달은 유전적 전달과 유사합니다. 언어는 비유전적 수단에 의해 진화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게다가 속도는 유전적 진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빠릅니다. 문화적 전달은 인간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뉴질랜드 앞 바다섬에 사는 안장새의 노랫소리가 있습니다. 이 새에게는 약 9종류의 서로 다른 노래가 있는데요. 아비와 순놈 새끼의 노래를 비교하여 노래의 패턴이 유전적으로 아비에게서 순놈 새끼에게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개개의 젊은 순놈은 근처에 영역을 갖는 다른 개체의 노래를 인간처럼 모방이라는 수단에 의해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복, 음식물, 의식, 습관, 예술, 건축, 기술, 공학 등은 역사를 통해 마치 매우 속도가 빠른 유전적 진화와 같은 양식으로 진화하는데 실제로는 유전적 진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전적 진화와 같이 문화적인 변화도 진보적입니다. 유전자의 특성이란 무엇인가요? 그 해답은 자기복제자에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자기복제를 하는 실체의 생존율의 차이에 의해 진화한다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인간의 문화라는 수프의 자기복제자는 문화 전달의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라는 개념을 함축하는 명사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모방에 알맞은 그리스어의 어근 미메메를 유전자인 쥔과 유사한 단음절의 단어로 줄여 밈이라고 하겠습니다. 밈의 예에는 곡조, 사상, 표어, 의복의 양식, 항아리 만드는 법, 아치 건조법 등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유전자 풀 내에서 번식할 때 정자나 난자를 운반자로 하여 몸에서 몸으로 뛰어넘는 것과 같이 밈이 밈풀 내에서 번식할 때에는 넓은 의미로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을 매개로 하여 뇌에서 뇌로 건너다닙니다. 만약 과학자가 좋은 생각을 듣거나 읽으면 그는 동료나 학생에게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그는 논문이나 강연에서도 그것을 언급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생각을 잘 이해하면 뇌에서 뇌로 퍼져 자기복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밈은 비유로서가 아닌 엄밀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구조로 간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 머리에 번식력이 있는 밈을 심어 놓는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당신이 내 뇌에 기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유전기구에 기생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나의 뇌는 그 밈의 번식용의 운반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컨대 사후에 생명이 있다는 믿음이라는 밈은 신경계의 하나의 구조로서 수백만 년 전 세계 사람들 속에 육체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은가요? 넓은 의미에서 모방은 밈의 자기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자기복제가 가능한 모든 유전자가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밈은 밈풀 속에서 다른 밈보다 성공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선택과 유사합니다. 밈의 높은 생존가를 부여하는 특성은 일반화하여 생각하면 2장에서 자기복제자에 대해 논한 것, 즉 장수, 다산성, 그리고 복제의 정확도와 같은 것입니다. 밈의 사본의 수명은 유전자 경우에 비하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고향의 봄 노래의 선율 사본은 내 수명 동안만 존재할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노래책에 인쇄된 사본도 물론 더 오래 존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같은 선율의 사본은 종이에 인쇄되고 사람들의 머리에 남아 앞으로 수백 년이라도 계속 존속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전자 경우와 같이 여기서도 특정한 사본의 수명보다 다산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문제의 밈이 과학적인 아이디어일 경우 그 번식은 그 아이디어가 과학자 집단에 어느 정도 수용되는가에 의존할 것입니다. 자기복제자가 성공하기 위한 세 번째의 일반적 성질인 복제의 정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듣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할 때 그는 그것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게 됩니다. 저자는 이 책의 내용이 트라이버스의 아이디어에 힘입고 있는 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으나
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조하는 점을 바꾸거나 저자 자신의 또는 다른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혼합해서 그의 아이디어를 저자의 목적에 맞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생물학자는 모두 다윈의 이론을 믿고 있다라고 했다 해도 모든 생물학자가 다윈의 말을 정확히 그대로 머릿속에 새겨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의 학자는 다윈 이론에 대해 독자적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윈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현존합니다. 아이디어의 밈은 뇌와 뇌 사이에서 전달 가능한 실체로서 정의되어야 합니다. 즉, 다윈 이론의 밈이란 이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뇌가 공유하는 그 이론의 본질적인 바탕입니다. 인간의 뇌는 밈이 살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거기서는 시간이 아마도 저장 용량보다 중요한 제한 요인이며 심한 경쟁의 대상일 것입니다. 한 밈이 한 인간의 뇌의 집중력을 독점하고 있다면 경쟁자의 밈이 희생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밈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방송 시간, 광고 게시판의 공간, 신문기사의 길이, 그리고 도서관의 서가 공간 등과 같은 상품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밈과 유전자는 종종 서로 보강하지만 때로는 서로 대립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독신주의의 습관 같은 것은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주의를 발현시키는 유전자는 유전자 풀 속에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신주의의 밈은 밈풀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밈의 성공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사후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즉, 유전자와 밈입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전자 기계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기계로서의 우리는 3세대 정도가 경과하면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계 문화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면 예컨대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음악을 작곡하거나 점화 플러그를 발명하거나 시를 쓰거나 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유전자가 공통의 유전자 풀 속에 용해되어 버린 후에도 온전히 생존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의식적인 선견 능력이라는 하나의 독자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기적 존재인 유전자는 선견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갖지 않는 맹목적인 자기복제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복제한다는 사실과 몇 가지 부가적인 조건 등을 조합하여 생각해보면 그들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성질을 싫든 좋든 진화시킨 것입니다. 유전자이든 밈이든 무지한 자기복제자라는 것은 눈앞의 이기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공격 행동을 다룬 장에서 보았습니다.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보다는 비둘기파의 공동행위를 취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 선택은 반드시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나갑니다. 순수하고 사욕이 없는 진정한 이타주의의 능력이 인간의 또 하나의 독자적 성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두운 측면으로 눈을 돌려 개개의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해도 우리의 의식적인 선견 능력, 즉 상상력을 통해 장래의 일을 모의 실험하는 능력에는 맹목적인 자기복제자들이 일으키는 최악의 이기적 행동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단순한 눈앞의 이기적 이익보다 오히려 장기적인 이기적 이익을 촉진시킬 정도의 지적 능력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아준 이기적 유전자에 반항하거나 더 필요하다면 우리를 교화시킨 이기적 밈에게도 반항할 힘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사역이 없는 이타주의라는 것은 자연계에는 안주할 여지가 없고 세계의 전 역사를 통해 과거에 존재한 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육성하고 교육하는 방법도 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기계로서 조립되었지만 밈 기계로서 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들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밈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들의 전제에 반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